연말연시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1년을 회고합니다. 뭔가를 계획을 했던 일, 지난 1년 동안 계획을 했던 일, 또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진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이 잘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,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똑같죠. 저도 일생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공부를 해야 될 거를 공부를 안 하고 늦음하게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, 만약에 그때 공부를 했다면 아마 사회생활 하는데도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튼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 또 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나머지 짜투리 시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,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, 두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. 당나라 때 시인이죠. 이 사람이 시사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근채시의 이제 대가라고도 하고 율시를 가장 많이 지은 시인이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회시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. 가문도 빵빵해서 뒤에 그 13대 손이고 측천모우 때 유명한 시인인 두시머니 할아버지가 아닌가요? 그래서 제주도 천재적이라 7살 때 시를 지었고 또 15살 때는 시를 가지고 많은 선비들하고 교류를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죠.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과거 시험은 24살에 낙방을 하고, 이로부터 이 사람은 과거 시험에서 별로 빛을 못 보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되죠. 시는 계속 뭐 지었다고 하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. 이 사람이 뭐 안록산 난이 이제 한 9년 됐는데 그때 뭐 그 후에 무슨 좌습인가 뭐 그 관직을 하나 얻긴 얻지만 별로 그렇게 큰 빛을 못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마저도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무직으로 시나 지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죠. 그런데 저 친척인 그 두제라는 사람하고 그 업무라는 그 지인이 후원을 해서 결국은 성도에서 초당을 지어가지고 뭐 3년인가 5년인가 살았다고 그랬죠. 살 때가 이 사람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일생 동안에 행복했던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죠. 이 사람이 이때도 뭐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 결핵도 있고 또 중풍도 있고 했었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업무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죽어서 후원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, 무슨 기중가 어디 가서 좀 살았다고 그러죠. 한 2년 살다가 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약주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양자강을 따라서 쭉 내려갔던 이런 삶을 살게 되죠. 57살에 악양로라는 등악양로 이런 시를 짓는데 그 시 내용에서도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그 상황이 묘사되지 않습니까? 59살에 이렇게 계속 떠돌다가 평소 두보를 좋아하던 흠모하던 어떤 관리가 초청을 해서 술하고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, 이 사람이 뭐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몸도 별로 안 좋고 이런데 그거 얻어먹은 것이 체해가지고 결국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 사람의 일생을 보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? 이 사람이 남긴 시가 1480수인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죠. 어떤 책에는 1458수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렇게 많은 시를 남겼는데 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430수를 언제 남겼느냐?
이 사람이 병마와 싸우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, 그러니까 처자식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이럴 때에 이제 그 시를 430수를 남겼다. 이제 그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병마와 싸운다는 것이 결핵에다가 중풍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중풍 같은 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? 그리고 처자식하고 떠돌아다니면 밥도 먹는데 뭐 시를 지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두보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? 시에 뒀다는 거죠. 아무리 어려워도 시는 짓는 거예요. 아무리 밥을 못 먹든 몸이 아프든 뭐 이래도 시는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시를 지었다. 이렇게 생각이 되죠. 우리가 뭔 일을 이거 꼭 해야 되겠어.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다른 일에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일을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다. 따라서 두보의 이런 삶을 우리가 조명해보면서 올해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한번 세운다. 어떤 삶에 대해서 뭘 배운다든지 뭐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.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어떻겠느냐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웠을 때 돈이 들어오면 저축하는 금액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거죠. 그런데 시간도 마찬가지 아닌가. 그럼 시간을 예를 들어서 쓴다고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자기가 꼭 해야 하는,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해나가는 이런 걸 한다면은 목표하는 대로 또 계획하는 대로 뭔가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0년 초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다 한다면은 2020년 말에는 정말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걸 했다. 정말 보람 있는 한 해였다. 이렇게 회고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다면 어떻겠냐. 그건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한테도 그러한 계획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